KBS 뉴스 특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강한 비구름이 집중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풍수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세연 기상 전문 기자와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 곳곳에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에 강한 비구름이 집중이 되면서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먼저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이 시각 비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서울 강남역 인근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진 데다 빗줄기가 거세서 차량의 흐름이 더딘 상황인데요. 또 시야도 별로 좋지 않아서 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남과 송파 등 서울 남동부 지역에는 오후 4시부터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20분부터 서울 전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안양천이 흐르는 구로구 신정교의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불어나서 이렇게 산책로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네. 이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기상청이 올여름 처음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오늘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일대에 처음 발송됐습니다. 서울에는 앞으로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던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 교차로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보시는 것처럼 물에 잠기면서요. 일부 차는 보시는 것처럼 운행을 포기하고 도로 중간에 멈춰선 모습입니다. 해운대구 일대에는 오후 4시를 전후로 시간당 7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해운대구는 백스코 제2전시장 앞 APEC 도로가 3시 40분부터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래구청은 세병교와 수연교, 연안교의 하상도로를 통제하고 온천천 산책로의 진입도 금지한다고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국적인 비 상황 그리고 호우특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현재 비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비구름대들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현재는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서해상에서 이게 띠 모양으로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약 1시간 전까지 서울 관악, 서울 서초, 서울 등에 시간당 50에서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요. 네. 현재는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에도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됐었는데요. 동구 초량 1, 2 지하차도, 부산진 지하차도, 대남 지하차도가 통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씩은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비가 아예 그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곳은 오늘 낮 동안에도 비가 많이 내렸던 이 광주, 그러니까 호남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 비구름들이 산발적으로 생기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도로가 침수되거나 통제될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 그리고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기상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전국 특보 상황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전국 특보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특히 서울 전역을 포함한 이 수도권 일부와 그리고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우특보의 경우는 현재 많은 비가 내릴 때도 내려지지만 많은 비가 더 내릴 때로 예상될 때도 내려지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재난문자와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짙은 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부산 전역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보시면은 강화군, 중구, 그리고 일산 서구, 고양시 등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 양평군 등 이 지역에 지금 현재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예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상청이 이제 올해부터 수도권에는 긴급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전에 구로구와 동작구 등에 발송이 됐어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네, 기상청이 올 여름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오늘 오후 4시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로구에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예. 그 기준은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 내렸고 거기에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 내렸을 때 발송을 합니다. 하지만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가 넘었을 때는 즉시 발송을 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 기준들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80%가 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문자의 링크로 포함된 행동 요령을 보시고 예.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침수 상황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발송이 되고 있는데 그 문자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하시고 그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하고 많은 비에 아무래도 이제 침수뿐만 아니라 산사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산사태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레이더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을 한 상태고요. 현재 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경기 양평과 강원, 원주 그리고 세종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예보와 산사태 위험 정보를 확인하셔야겠고요. 해당 지역 분들은. 예. 그리고 호우가 내릴 때는 등산이나 캠핑을 중단하고 미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미리 대피를 하시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또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고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대피 시에는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고요. 대피할 때는 또 옆집에도 상황을 알려주시고 함께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그리고 부천 지역 등의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당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지금도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여의도 색강 여의 2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비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2시간 전부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세찬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세찬 비가 내리면서 제 뒤로 보이는 색강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고 제가 서 있는 곳이 강변인데 개천변인데 이곳으로부터 약 1m 아래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입니다. 또 도로 곳곳도 차량 바퀴가 절반 정도 빠질 정도로 침수된 곳도 있어서 퇴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1시간 동안은 서울 구로, 경기 부천, 인천 부평 지역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구로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 시간당 72mm의 폭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궁동에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극한 호우로 규정하는데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을 때는 즉시 극한 호우로 판단합니다. 오전에 강한 비가 왔던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소양천병 산책로를 걷고 있던 70대 남성의 실종이 접수됐는데 4시간가량이 지난 뒤에 실종 지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변 등에는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의 2교 인근에서 KBS 뉴스 원동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부산에서도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조 시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도심 하천도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은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도심 하천인 동천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한때 이곳 수위가 위험 단계인 3.3m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 동천은 지난 2020년 범람에서 주변 주택가가 침수되는 등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곳입니다. 특히 바다와 맞닿아 있다 보니 만조 시기에는 수위가 올라가 범람 우려가 높습니다. 오늘 부산에는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해운대구 68mm, 부산 진구 50mm 등 지역에 따라 강수량과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특히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 오후 3시부터 75mm에 달하는 비가 내려 도로가 잠겼고 온천천 세병교와 수연교 등 하상도로 3곳도 통제됐습니다. 또 부산 지역 곳곳의 지하차도도 침수 우려에 따라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시립미술관 앞 에이펙로와 센텀시티 교차로 일대도 침수됐는데요. 이동하는 시민들은 호우 상황에 유의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부산에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만큼 좁은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천에서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충북 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남한강 상류의 충주댐도 조금 전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진규 기자, 현재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충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현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충주댐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댐은 현재 초당 약 100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충주댐 수위는 130m 안팎으로 홍수기 제한 수위의 8m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류를 시작한 충주댐뿐만 아니라 대청댐 역시 어제부터 홍수 조절을 위해 초당 7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강수량과 유입량에 따라 방류량을 대청댐의 경우 1000톤, 충주댐은 최대 2000톤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0에서 120mm, 충북 남부는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 댐 하류 인근 주민들은 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 경북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기습폭우에 담장이 쓰러지고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대구 연결하겠습니다. 박가연 기자,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대구 경북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대구시 북구에선 강풍과 소나기로 담장 100여 미터가 무너지면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앞서 오후 2시쯤에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차량의 리프트가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 수습 작업 중입니다. 경북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대잠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 통행에 차질을 빚었고 앞서 오후 3시 반쯤 경북 상주시 무양동의 한 주택 앞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30톤의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는 대구 68건, 경북 13건인데요. 피해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와 포항, 안동, 경주 등 경북 12개 지역에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30.2mm, 경북 의성 37.4, 상주 27.3, 청송 20.2mm 등입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에 육박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현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행동 요령을 보시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라디오와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응급 상황에 사용할 약품, 식료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난 가능한 장소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서 전기 공급부터 끊고 빨리 대피소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도 감전될 수 있어서 절대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로 물러진 산과 비탈면은 산사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산사태 발생 시 발생 방향과 먼 방향으로 대피를 합니다.
빗물바지나 하수구, 배수구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고 배수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주변을 청소해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침수 시 보행 가능한 수위는 무릎까지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대피를 해야 합니다. 수위가 낮아도 물살이 거세면 대피가 어려우므로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이상의 행동 요령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이 지역에 계신 시청자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김우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우준 기자, 먼저 수도권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장 최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방금 조금 전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이 서울 사당역 인근에 있는 도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 위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전체가 이렇게 마치 수영장처럼 이렇게 잠긴 것을 볼 수 있는. 바퀴가 한 반 정도 잠겼군요. 네, 바퀴가 잠긴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이제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차 바퀴 위까지 물이 탈 경우에는 급히 차를 일단 놔두고 대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영상이요.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 여주시 여주읍에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예. 이제 시청자 문흥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 하천 부분이 범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주 소양천에서 70대 사망 사고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 산책로를 걷던 70대 이 남성분께서 실종 사고가 왔었고 확인 결과 이제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비가 왔을 때는 산책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는 경기도 부천시 도담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시청자 김명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도로 전체가 이렇게 물바다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이게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가 들이찬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행하실 때는 맨홀, 가로등, 신호등, 고압 전선 근처에 가까이 안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성남시 영상이네요. 네, 성남시 분당구 탄천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시청자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이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이거든요. 여기 원래 보이는 곳이 이 강을 양쪽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가 지금 잠긴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낙성 집중호우는 이게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저희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강중학교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강중학교에 관리하는 이 흙이 잘 관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흙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 주위로 이렇게 물이 들이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보이는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물에 잠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이 잠긴 걸 볼 수 있고 간간히 이렇게 약간 얕은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역시 부산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차량 전체가 이렇게 비 때문에 정차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양쪽 전체가 차량이 사실상 거의 거북이 운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사실 비슷한 영상이긴 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 이제 찍어주신 영상인데요. 이 제보자분께서 한참 이 복구 작업을 하다가 결국엔 이 들이차는 물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도로가 전체가 이렇게 물에 들이찬 것을 볼 수 있고, 스포츠 센터 차량이 이게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 반 정도 가량 정도 물이 들이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이요. 네, 다음 영상입니다. 이 부산 연제구입니다. 이곳 역시 특히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산에서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하수구에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물살을 일으키면서 차량들이 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대본도 이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할 정도로 오늘 도심 곳곳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구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죠. 대구 네. 지역에서 비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뭐 대구 연결할 때도 말씀드린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 대구 화성파크 드림 인근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네. 이 사다리차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시청자 제보자님께서는 이 천둥 번개가 많이 치면서 이 특히 강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예. 강풍이 많이 불면서 이렇게 사다리가 꺾인 걸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신고된 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 대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풍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함께 동반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담장 이거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영상을 앞으로 가게 되면 담장이 무너진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 소나기와 강풍 때문에 이 담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게 보이시죠? 담장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풍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 낙하물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많은 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분들께서 제보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해야 될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손쉬운 거는 카카오톡입니다. 이 카카오톡 검색창에다가 이 KBS 뉴스 제보, KBS 제보를 친구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보내실 때는 간단하게 촬영하신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 설명 등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 설명 앞으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계속되면서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징후와 또 행동 요령을 그래픽을 보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라디오와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예보와 호우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응급 상황에 사용할 약품, 또 식료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이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 등산, 또 캠핑 등의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산사태 발생 징후를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를 하고 또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절벽에 금이 가거나 자갈이 떨어져 나오고 또 나무가 기우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 산 비탈에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발생합니다. 산사태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감지해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화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또 전기를 차단합니다. 혹시 주변에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큰 소리로 주변의 위험을 알리고 함께 대피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와 또 9월 태풍 흰남노 상륙 당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공간 바로 지하입니다. 이 지하 공간은 집중호우 시 짧은 시간 내에 침수 가능성이 커서 특히나 위험한데요. 이 집중호우 시 지하 공간 안전 행동 요령 오대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이 반지하 주택에 밀려들면서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신고 폭주로 전화 연결은 지연됐고 그러는 사이 물은 대피할 수 없을 만큼 들어찼습니다. 창살형 방범창도 장애물이 됐습니다. 2022년 9월 범람 한 하천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차 주민 7명이 숨졌습니다. 빗물 유입을 막는 차수판은 없었고 완전 침수엔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차를 이동해달라는 안내방송이 화를 키웠습니다. 이처럼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과 차도, 지하 상가 등 지하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찬다는 점입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행동 요령, 물이 조금이라도 차면 즉시 대피한다입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때도 마찬가지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추후 상황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상가 등에서 출입문의 바깥 수심이 50cm로 성인 남성의 무릎 위까지 물이 찼다면 문을 혼자 열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빗물 유입 후 5에서 10분이 지나면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갑니다.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면 수압으로 차는 움직일 수 없는 만큼 사람만 신속히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을 확인하겠다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선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는 수방자재 설치자를 미리 지정해두고 비가 오면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빠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해선 안 되고 진입 후 물이 들어차는 상황이라면 차는 두고 사람만 대피해야 합니다. 외부 수압으로 자동차 문이 안 열린다면 목받침을 분리해 하단 철제봉으로 유리창을 깨 대피하고 창을 깨지 못했다 해도 침착하게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119 등에 연락해야 하지만 신고 폭증으로 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평소 행동 요령을 익혀둬야 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부천 지역 등의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당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지금도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원동희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여의도 인근 색강 여의이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된 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시간 전부터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세찬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좀 전이 20분 전에 연결했을 때는 비가 그쳤었는데 지금은 다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색강물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천변 나무가 물에 잠길 정도이고 이제는 제가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약 1m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또 강변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바퀴가 절반가량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 퇴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1시간 동안은 서울 구로, 경기 부천, 인천 부평 지역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구로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 시간당 72mm의 폭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오류동, 보척동, 개봉동, 궁동에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극한 호우로 규정하는데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을 때는 즉시 극한 호우로 판단합니다. 오전에 강한 비가 왔던 지역에서는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소양천변 산책로를 걷고 있던 70대 남성의 실종이 접수됐는데 4시간가량이 지난 뒤에 실종 지점 인근 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변 등에는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의 이교 인근에서 KBS 뉴스 원동입니다. KBS 뉴스 특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 보내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건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톡을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 찍기보다는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 좌상단의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 당국의 복구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지는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 도로에는 침수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천이나 저지대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도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 전북과 부산 등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또 경기 일부 지역과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호남과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국에 30에서 100mm, 많게는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초속 20m의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집중호우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